칼로리를 줄였는데도 허리둘레가 줄지 않는 경험 있으셨죠? 오늘은 적게 먹고 더 움직여라로는 설명되지 않는 대사증후군의 진짜 원인을 파헤칩니다. 과학 저널리스트 게리 토브스는 구칼로리스, 배드칼로리스에서 지방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인슐린을 높여 지방을 잠그는 자물쇠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복부 비만, 고중 성지방, 혈압과 혈당의 퍼즐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함께 보시죠. 게리 토브스는 수십 년간 의학 영양 논문을 파고든 기자입니다. 그는 왜 저지방 광고 이후 비만과 당뇨가 더 늘었는지 묻습니다. 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특정 가설이 증거보다 앞섰고 설탕과 정제 곡물의 해로움이 과소평가되었죠. 오늘 우리는 그 자료들을 함께 따라가며 대사증후군의 열쇠가 칼로리 합계가 아니라 무엇을 먹었는가에 있음을 차근히 확인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온 신호를 다른 각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칼로리는 에너지 단위일 뿐 몸의 연료 분배를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지방 저장의 감독은 인슐린 같은 호르몬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히 올리고 인슐린은 지방세포의 저장 모드를 명령합니다. 그 결과 피곤함과 공복감이 커져 다시 먹게 되죠.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의 문제라는 메시지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바로 이 호르몬 신호의 혼선이 전신에 퍼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 고중성지방, 낮은 HDL, 혈압 상승, 공복 혈당 이상, 이 5조각이 함께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간은 더 많은 중성지방을 만들고 혈관은 경직되며 혈당은 쉽게 오릅니다. 허리둘레는 신호등처럼 가장 먼저 빨간불을 켭니다. 각각의 수치를 따로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한 몸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원인에 있습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허리로, 어떤 사람은 근육으로 에너지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열량의 총량보다 호르몬과 조직의 접근권이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탕과 흰가루 음식은 지방 세포에 우선권을 줍니다. 다음 장면에서 설탕 속 프럭토스가 간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티지와 허리둘레를 어떻게 밀어올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프럭토스의 결합입니다. 포도당은 혈당을 올려 인슐린을 자극하고 프럭토스는 간으로 직행해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과다한 프럭토스는 간 지방을 늘리고 그 결과 중성지방이 높아지며 인슐린 저항성의 불씨가 커집니다. 음료, 시럽, 디저트 속 보이지 않는 설탕이 특히 문제입니다. 단맛의 유혹을 알아차리는 순간 대사증후군의 고리를 끊을 첫 단추가 채워집니다. 한때 지방은 심장병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생각보다 약했고 반대로 설탕 산업의 로비와 연구 편향이 드러났죠. 토브스는 엔셀키스의 가설과 관찰 연구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저지방 제품이 늘어난 뒤 설탕과 전분이 빈틈을 채웠고 우리의 인슐린은 더 자주, 더 높게 분비되었습니다. 지방이 아닌 정제 탄수화물이 불을 키웠다는 역사적 반전, 이제 식탁에서 바로잡을 차례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높아지고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막으며 저장을 촉진합니다. 이 단순한 각본이 체중과 혈당, 혈압까지 흔듭니다. 지방을 줄였는데도 허기가 더 심해진 건 지방이 아니라 인슐린의 시그널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토브스가 제시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은 대사증후군의 증상들이 왜 동시다발로 나타나는지 설명해 줍니다.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숫자만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선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아지며 이 비율이 나빠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의 단서가 강해집니다. 작은 크기의 LDL이 늘면 위험은 더 커지죠. 설탕과 정제 곡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자연스러운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TG가 내려가고 HDL이 오르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수치는 당신의 몸이 무엇을 연료로 쓰고 있는지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흰 밀가루, 흰 쌀, 설탕은 혈당을 급히 올립니다. 급상승 뒤 급하강은 식욕을 자극하고 피로를 남기죠. 반대로 단백질, 섬유질, 자연지방이 포함된 식사는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하루 3번, 평생 누적되면 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낮고 안정된 곡선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대사증후군 회복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배고픔은 의지의 적이 아닙니다. 그렐린은 먹어라, 렙틴은 충분하다를 말합니다. 인슐린이 높아지면 뇌는 에너지 부족으로 착각하고 식욕을 키웁니다. 그래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에서 허기가 잦았을 수 있습니다. 반면 탄수화물을 낮추고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면 포만 신호가 또렷해지고 간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호르몬의 언어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운동은 혈관과 뇌를 위해 훌륭하지만 체중 감량의 주연은 아닙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식욕 보상과 피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나 식후 10분 걷기, 주 2에서 3회 가벼운 근력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곡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더 많이보다 더 똑똑하게, 에너지 투입보다 호르몬 신호를 먼저 다루고, 운동은 회복을 돕는 조연으로 배치하면 효과가 오래 갑니다. 토브스는 포화지방에 대한 공포가 과장되었다는 근거들을 검토합니다.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린 식단이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을 올리는 결과가 반복 관찰되었죠. 핵심은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음식은 숫자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작동합니다. 소금은 혈압에 영향을 주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과 인슐린 저항성은 신장의 나트륨 재흡수를 늘려 소금 민감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낮추면 일부에서 혈압이 자연히 안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어지러움이 있다면 식단 변화와 함께 꼭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수분 전해질 균형은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아침빵과 주스는 달콤한 시작이지만 혈당 롤러코스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달걀, 두부, 요거트, 무가당, 견과류, 채소를 조합하면 오전 내내 에너지 곡선이 평평해집니다.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식이섬유로 속도를 늦추세요. 작은 교체가 하루의 호르몬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 빵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접시에 담아보세요. 몸은 몇 시간 안에 다른 신호로 답할 것입니다. 한식의 힘은 반찬의 다양성입니다. 밥그릇을 서로 줄이고 단백질 생선 두부고기와 기름에 살짝 볶은 채소를 넉넉히, 김치나물로 섬유와 발효를 더하세요. 튀김과 달짝지근한 양념은 줄이고 양념은 간장, 마늘, 참기름 중심으로 담백하게, 맛은 그대로 혈당 곡선만 다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같은 메뉴도 밥의 크기와 채소의 넓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간식이 끊기지 않는다면 식사 구성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지방을 회피하면 포만감이 짧게 끝나죠. 식사로 배를 채우되 간식은 삶은 달걀, 견과 한 줌, 무가당 요거트처럼 당분 낮고 단백질 지방 있는 선택으로 바꾸세요. 과일은 통째로, 주스는 피하고 물을 충분히. 포만의 기술은 간식을 줄이고 당신의 하루를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액체로 마시는 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인슐린을 높이고 포만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시럽 커피 대신 물 미지근한 차, 블랙 커피를 기본으로 두세요. 단맛이 그리우면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을. 작은 교체지만 중성지방과 허리둘레의 곡선을 바꾸는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습관은 컵에서 시작해 혈액 속 숫자를 바꿉니다. 라벨 속 설탕의 다른 이름들을 기억하세요. 시럽, 메가당, 과당, 농축 과일, 1회 제공량의 함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지방 표시가 고당분일 때가 많습니다. 단백질과 섬유, 당류그램을 먼저 확인하고 재료 목록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선택은 지식에서 나오고 지식은 습관을 만듭니다. 라벨을 읽는 눈은 대사증후군의 방향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올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밤늦은 간식이 당겨집니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혈당과 혈압은 흔들리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오후 카페인을 줄이며 저녁엔 스크린 대신 산책을 더해보세요. 깊은 숨과 짧은 명상은 무료이지만 강력한 처방입니다. 식단만 바꾸는 것보다 몸의 밤과 낮을 되찾는 일이 더 먼저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이 낮아지며 체내 수분과 나트륨 배출이 늘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두통, 피로가 온다면 소금 한 꼬집, 미지근한 물,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와 견과류가 도움이 됩니다. 신장 심혈관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전해질 보충 전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작은 조정이 적응기를 부드럽게 지나가게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면 며칠간 피곤, 두통, 집중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연료 전환의 신호입니다. 수분과 전해질, 충분한 단백질과 칼로리를 챙기고 잠을 우선하세요. 지나친 운동은 잠시 쉬어갑니다. 보통 1에서 2주에 호전되며 악화되거나 지병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불편함은 변화를 통과하는 문입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변화는 측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아침 공복 허리둘레, 주 2에서 3회 혈압,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TG와 HDL을 확인하세요. 소수점보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혈당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수치 변화에 맞춘 약 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숫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내판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리킬 때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식후 10분만 천천히 걸어도 혈당 상승폭이 낮아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빨아들이고 인슐린의 부담이 줄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식탁에서 바로 현관 밖으로 작지만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숨이 찰 필요도 없습니다. 식단이 호르몬을 바꾸고 걷기는 그 변화를 돕는 가장 안전한 처방입니다. 오늘 저녁 접시를 내려놓고 문을 열어보세요. 일주일만 설탕과 흰 가루 음식을 끊어봅니다. 첫 사흘이 가장 어렵고 넷째 날부터 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백질 중심으로 배를 채우고 물병을 곁에 두세요. 새로운 맛의 기준이 세워지면 예전 간식은 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짧은 실험이지만 결과는 길게 이어집니다. 캘린더에 오늘을 표시하고 일주일 후 허리 둘레와 기분을 기록해보세요. 외식 자리에서도 방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빵은 소량,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주문하고 달달한 소스는 따로 요청하세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튀김보다 구이찜을 배부를 만큼 먹되 디저트는 커피나 차로 대체해보세요. 회식은 관계의 자리이지 인슐린을 시험하는 날이 아닙니다. 메뉴의 제조안만으로도 몸은 당신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편의점에서는 삶은 달걀, 무가당 요거트, 구운 견과, 샐러드에 닭가슴살, 회사 간식대에서는 과자 대신 물과 견과 한 줌을, 회의 전엔 단백질 간식으로 허기를 가라앉혀 폭식을 막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작은 현실형 선택이 모여 당신의 대사를 천천히 다른 궤도로 옮깁니다.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면 선택을 바꾸세요. 값비싼 슈퍼푸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계란, 제철 채소, 두부, 꽁치 고등어 통조림, 냉동 브로콜리, 대용량 닭다리, 배추와 무, 기본 식재료가 대사 건강의 주력입니다. 주간 세일 품목으로 식단을 짜고 대량 조리에 냉장 냉동을 돌리세요. 예산의 제약이 선택의 지혜를 키웁니다. 건강은 사치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태우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주 2에서 3회 전신을 아우르는 스쿼트 푸시업 로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집니다. 무거움보다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통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운동 변경 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근육은 숫자보다 느낀 에너지를 먼저 바꿉니다. 아침 빛은 시계를 맞추고 밤의 수면을 깊게 합니다. 일정한 기상 식사빈 노출은 인슐린 리듬을 안정시켜 식욕 신호를 정돈합니다. 커튼을 열고 5분만 발코니에 서보세요. 작은 빛이 하루 전체의 대사를 밝힙니다. 생체 시계를 맞추는 일은 식단을 돕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변화가 멈출 때는 조정의 때입니다. 숨은 탄수화물이 늘었는지, 수면이 흔들렸는지, 스트레스가 높아졌는지 체크하세요. 단백질 목표를 지키고 채소와 자연지방으로 포만을 유지하며 식후 걷기와 근력을 꾸준히, 약물 복용 중이면 수치 변화를 의료진과 논의하세요. 멈춤은 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적응하고 있고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 됩니다. 여성은 호르몬 주기에 따라
식욕과 에너지, 수분 변화가 큽니다. 주기 후반엔 단백질 미네랄을 충분히 지나친 제한은 피하세요. 다낭성난소 증후군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관여된 경우 탄수화물 조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인차가 큽니다. 생리불순이나 갑상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맞춤 계획을 세우세요. 몸의 신호는 당신 편입니다. 섬유는 혈당의 속도를 늦추고 장내 미생물에 연료를 제공합니다. 잎채소, 브로콜리,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포만과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되 채소와 발효식품으로 장을 채우세요. 배가 편안하면 마음도 식욕도 차분해집니다. 대사는 장과 대화합니다. 기초가 자리 잡으면 탄수화물을 개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거나 젊다면 더 넉넉히, 대사증후군이 심하다면 더 엄격히 시작해 천천히 올립니다. 통곡, 콩, 뿌리채소 등 천천히 오르는 탄수화물부터 소량씩, 혈당과 기분, 수면을 지표로 조정하세요. 정답은 몸이 답합니다. 술은 간에서 설탕처럼 우선 처리됩니다. 잦은 음주는 간 지방과 중성 지방을 높일 수 있죠. 마신다면 식사와 함께 천천히 양을 제한하세요. 당분 많은 칵테일, 막걸리보다 드라이한 선택을, 간 질환이나 약물 복용 중이면 의료진과 상의가 우선입니다. 즐거움과 건강의 균형점은 언제나 맥락에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은 열량을 단순 저금통이 아니라 호르몬이 지휘하는 경제로 관리합니다.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은 왜 같은 칼로리에서도 결과가 다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칼로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학은 토론으로 자랍니다. 당신의 몸에서도 검증해 보세요. 여러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낮춘 식단은 초기 체중 감소, 중성지방 감소, HDL 상승, 혈압과 공복 혈당 개선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사증후군에선 유의미한 선택지임이 반복 관찰됩니다. 약물 복용, 지병, 임신 수유 등 특수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개인화하세요. 과학은 방향을, 의료진은 안전을 지킵니다. 늦은 야근과 야식이 일상이던 김 선생, 설탕 음료를 끊고 점심밥을 반으로 줄여 단백질 채소를 늘렸습니다. 식후 10분 걷기와 주 2회 근력, 8주 뒤 허리둘레는 6cm 줄고 T지가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후에 졸음이 사라진 것. 그는 말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누구나 오늘부터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던 이 여사, 의료진과 상의 후 설탕과 정제 곡물을 줄이고 식후 걷기를 더했습니다. 몇 주 뒤 어지럼이 있어 병원을 찾아 약을 조정받았고 이후 혈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조절하지 않는 것, 변화가 수치를 바꿀 수 있기에 약물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안전이 있어야 변화가 오래갑니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건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입만 대신 나중에 커피로 함께 할게요. 같은 문장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단체 주문에선 공깃밥소 소스는 따로, 디저트는 패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용기를 부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식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달콤한 날도 옵니다. 문제는 재발이 아니라 복귀의 속도입니다. 다음 끼니는 단백질 채소로 단순하게, 물을 충분히, 식후, 걷기 10분, 수면을 우선하고 기록은 솔직하게, 계획이 있으면 죄책감은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완벽이 아니라 지속을 선택합니다. 단맛을 줄이면 혀는 빠르게 적응합니다. 한때 밋밋하던 재료의 고소함과 단맛이 살아납니다. 토부스가 말한 나쁜 칼로리의 비중을 줄이면 좋은 칼로리는 자연스러운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포만의 끝에서 멈추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몸은 배웁니다. 혀도, 뇌도, 호르몬도. 영양학의 역사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한때 옳다고 믿은 것이 뒤집히고 인기 이론이 미세한 데이터 앞에서 수정됩니다. 토부스는 질문을 멈추지 말자고 말합니다. 당신의 몸에서도 삶에서도 작은 실험으로 배워가세요. 정답은 고정된 문장이 아니라 계속 정확해지는 과정입니다. 1. 설탕,
흰가루 전면 중단이, 단백질 매 끼니 손바닥 1에서 2장 3채소 2줌 4, 자연지방 한두 스푼 5, 물 8잔 육식 후 10분 걷기 7수면 7시간 팔라벨, 일기구 전해질 챙기기, 시퍼리 혈압 기록, 약물 복용 중이면 시작 전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작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대사를 바꿉니다. 당신의 부엌은 작은 대사 연구소입니다. 재료를 선택하고 불과 시간으로 호르몬의 하루를 디자인합니다. 가공도를 낮추고 단맛을 낮추며 단백질과 섬유를 기본으로 반복되는 평범한 식사가 비범한 결과를 만듭니다. 실험실 가운 대신 앞치마를, 논문 대신 장바구니를 드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변화는 쉬워집니다. 집안의 음료를 물과 차로 바꾸고 간식은 과자 대신 과일, 견과, 요거트로, 아이들의 접시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담고 밥은 작은 그릇에, 단맛의 기준을 낮추면 모두의 기분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건강한 식탁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회의 전 단백질 간식, 점심의 균형 접시, 오후에 짧은 햇빛 노출, 계단 한층, 카페에서는 시럽 없이 우유는 적게, 90분에 한 번 일어나 스트레칭, 작은 리듬이 오후의 졸음을 지우고 퇴근 후 폭식을 막습니다. 업무 성과는 몸의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90일 뒤, 아침이 가벼워지고 바지가 헐렁해진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TGHDL이 개선되고 식후 졸림이 사라진 오후, 가족과의 산책이 늘고 잠이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완벽함이 아닌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옵니다. 당신의 다음 90일은 어떤 리듬일까요? 첫째, 대사증후군은 칼로리보다 호르몬의 문제이며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인슐린을 통해 불을 붙입니다. 둘째, 단백질 섬유 자연지방 중심 식사와 식후 걷기가 혈당 곡선을 바꾸고 포만을 회복시킵니다. 셋째, 측정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의료진과의 협력이 지속 가능성을 만듭니다.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해법이 답입니다. 오늘 저녁 한 끼를 바꾸고 식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약물 복용 중이거나 지병이 있으시다면 변화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내일의 허리둘레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만듭니다.